네, 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너무 찬바람, 에어컨 바람 쐬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할 때는 절대로 질병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또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질병 걸린다는 거 아시죠? 신부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요, 일사병, 열사병, 열피비, 열중증, 열실신과 같은 고체온증에 걸려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좀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지만, 덥다고 또 시원한 바람을 너무 세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서 또 냉방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과부족이 병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해도 병이 되고 또 부족해도 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색다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좀처럼 여러분들도 좀 보기 드문 증상들일 텐데요. 제가 한번 페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이면서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요. 자,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저는 지금 따뜻한 것을 먹으면 심장이 불처럼 뜨거워 온몸에 열감이 생긴다 라고 하셨죠. 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불처럼 뜨거워 온몸에 열감이 생긴다. 피부도 따뜻한 물에 씻으면 하얗게 변하고 피도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한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좀처럼 다른 의료 전문가들도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질문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불처럼 뜨거워 온몸에 열감이 생긴다 그랬죠? 자, 이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신분도가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평소에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은 어디로 쏠리고 있다고요? 구멍이 많은, 지금 상체로 열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자, 이러한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열은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갈까요? 아니면 다시 위로 갈까요? 위로 가는 거죠. 구멍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심장 부위, 상체의 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열은 더 받죠. 그럼 심장 쪽에서도 더 뜨거운 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온몸의 열감을 다 상체로 열이 쏠려버리는 거죠. 열감을 확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에 열이 많다, 열 체질이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찬물을 먹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틀거나 옷을 막 벗거나 이불을 안 덮거나 막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 하면 할수록 또 어떻게 돼요? 몸속 온도는 더 내려가게 되고요. 모공은 더 손발끝에서 다치게 되고요. 그럼 또 열은 어디로 가죠? 또 심장, 이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러한 열이 쏠리는 또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심장의 열은 더 받고 더 열감을 더 느끼고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그 현상이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완전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만성화되게 되면 내 몸속 온도는 더 내려가고, 그럼 혈관은요, 신부혈관은 더 좁아지겠죠? 신부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당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열이 다 상체로 쏠리면, 자, 갑상선 쪽으로 열이 쏠릴 수 있겠죠? 갑상선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자, 갑상선에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더더욱 강해지게 되면 갑상선 암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열 에너지가 구강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구내염, 설염, 치언염, 치주염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콧구멍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비염이 될 수도 있고요.
부비동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더더욱 눈 구멍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결막염, 포도막염, 뭐 홍채염, 시신경염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귀 구멍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요, 외이도염, 중이염. 자, 뇌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뇌종양. 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아셔야죠.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나는 열체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면 계속 악순환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분은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빨리 몸속 온도 높여야 되고요. 빨리 모공을 열어줘야 되고요. 빨리 피부 온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이 상체로 안 쏠리는 거예요. 상체로. 열이 골고루 팔다리로 분산이 될 때 피부 온도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도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열감을 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면요, 홍조라든지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탈모까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이론을 열심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해박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억으로야, 억으로. 응? 억지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있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수십 년 동안 치료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러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왜 치료가 되었냐라고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의학은 뭘 했을까요?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치료되었습니까? 당뇨 약을 먹는다고 당뇨가 치료되었습니까? 왜 당뇨가 발생했는지, 왜 고혈압이 발생했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신본도가 내려갈 때 갑상선에서의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게 되고, 그때 당 분비가 많게 된다. 당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당뇨로 진단받게 된다. 그때 인슐린을 쓰게 되고 당 조절을 하게 되지만 당의 분비가 떨어지는 순간 또 체온이 떨어져 버립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또 갑상선에서 당 분비를 많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당뇨가 되고 또 인슐린 쓰게 되고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인슐린만 쓰게 되는 당 조절 과정만 거치게 되는 거지 근본적인 당뇨 치료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익히 당뇨 환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당뇨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 하나라도 우리는 명백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죠. 병을 키워서 뭐 고혈압, 당뇨 다 되면 그때는 자꾸 치료 기간만 길어지고 몸만 망가진단 말이죠.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해야죠, 빨리. 왜 병을 키웁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이 너무 장기화될 경우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 신부체험TV에서는 이런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신부온도는 또 왜 낮아졌는지 누누이 강조했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먹거리 속에서 다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야채를 많이 먹어도요, 신부온도는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야채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순간 산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산화가. 그럼 산화열이 발생 안 하고요. 산화열이 발생 안 할 때 신부온도는 내려가게 되고요. 모공은 닫히고 피부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많아요. 음식물을 너무 딱딱한 음식들, 질긴 음식들, 점성이 높은 음식들도 다 신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음식 하나하나 평소에 드실 때 신경 써서 선택적으로 골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너무 음식이 먹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아주 건강한 분들, 신부온도가 높아져 있고 피부온도가 낮아져 있고 모공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좀 적절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신부온도가 낮은 사람들, 모공이 닫혀 있는 사람들, 피부온도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치료 기간 중에 있어서는 음식을 좀 극도로 조심하면서
빨리 정상적인 몸 상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도요,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증상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 근본적인 치료를 빨리 하셔야만 큰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덥지만 건강하고 잘 보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